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3D 쪽에서 핫하다고 하는 언리얼 엔진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여러 분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렌더링 아웃풋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강점이죠. 저도 예전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프로젝트들을 꽤 많이 진행했었는데 제가 사용해보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인 C4D에서 언리얼로 파일을 넘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C4D에서 익스포트하고 언리얼에서 임포트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엔 굉장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거든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C4D에서 언리얼로 프로젝트를 넘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3D 작업은 이런 워크 프로세스를 거치죠. 모델링을 하고 UV를 펴서 애니메이션이나 머티리얼 작업을 하고 렌더링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는 유저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델링과 UV 작업까지는 마야나 C4D 블렌더와 같은 일반 3D 툴로 거의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언리얼 엔진이 모델링과 UV 기능은 거의 극악의 수준이어서 대부분 이런 외부 툴들에서 진행을 해오는 편이고요. 대신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면 좋은 것은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나 메가스캔 같은 곳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모델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부터는 사람마다 혹은 프로젝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도 이 애니메이션 기능부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고 다른 일반 3D 툴들과 같은 그래프 에디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C4D 같은 일반 3D 툴이 약간은 더 편해서 애니메이션 작업도 일반 3D 툴로 진행을 해서 오는 편이고요. 이제 나머지 머티리얼 렌더링 쪽이 아무래도 언리얼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 언리얼 엔진 머티리얼은 노드를 잘 짜야 하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저도 사실 초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꼭 난이도 높은 머티리얼 노드를 짜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속성들만 잘 제어하고 기본 머티리얼만 잘 이용을 해도 꽤 괜찮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어차피 언리얼의 기술자가 된다기보다 좋은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 렌더링 속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압도적으로 빠르죠. 즉 언리얼 엔진으로 프로젝트를 가져갔다는 말인즉슨 이 머티리얼이나 렌더는 언리얼로 진행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작업 과정을 쭉 살펴보면 모델링이나 UV까지는 일반 3D 툴로 진행을 하고 이 애니메이션 작업부터 언리얼로 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머티리얼이나 렌더링만 진행하기 위해서 언리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3D 툴들 중에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C4D에서 언리얼로 프로젝트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옮기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크게 시네웨어, 즉 C4D 파일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FBX라는 파일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ABC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 알람빅이라는 방식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 방법마다 장단점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효과적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시네웨어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FBX나 알람빅으로 옮기는 방법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C4D에서 큐브를 하나 꺼내고 간단한 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디네이트 탭을 활성화하고 0 프레임에서 포지션 X에 저는 이렇게 키를 줄게요. 그리고 90 프레임으로 와서 이렇게 큐브를 많이 이동해 준 후에 다시 키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됐죠. 이번엔 여기 윈도우 메뉴에서 머티리얼 매니저를 꺼내서 재질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재질을 하나 꺼내서 오브젝트에 적용시키고 여기 재질의 색깔을 한번 빨간색으로 저는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이름도 레드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이런 레드라는 머티리얼이 오브젝트에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모델링 기능에 스윕을 이용해서 간단한 도넛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윕을 하나 꺼내고 여기 서클 스플라인을 하나 꺼내고 한 번 더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서클 스플라인 두 가지를 스윕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스플라인을 잡고 속성에서 레디우스를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도넛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었고 이 스윕을 이렇게 좀 다른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윕에도 간단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볼게요. 스윕을 선택하고 0프레임에서 엔드 그로스를 한 20% 정도 해서 키를 한번 주고 마찬가지로 90프레임에서 100%까지 자라난 상태에서 키를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적용해 볼게요. 재질 하나 더 생성해서 적용을 하고 이번엔 이 재질을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린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기 큐브에 디포머도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는 이따가 임포트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펼쳐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각각의 기능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디포머 중에 이번에 밴드를 하나 꺼내 볼게요. 밴드를 꺼내서 0프레임에서 지금 큐브가 여기에 있을 때 밴드를 큐브에 넣고 큐브에 세로 스플라인을 좀 늘려 볼까요? 단축키 NB를 눌러서 이렇게 세그먼트가 보이게 한 후에 세그먼트 Y 값을 좀 늘려줄게요. 한 10 정도까지 늘려주고 이 밴드의 스트렝스 값을 조정해보면 이렇게 큐브가 잘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프레임에서 이 스트렝스 값을 저는 마이너스 50 정도 주고 키를 주고 45프레임에서 50을 입력하고 키를 주고 다시 90에서는 마이너스 50을 적용시키고 키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션이 진행되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뷰를 카메라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하면 이 뷰 자체가 카메라가 되죠. 그리고 여기 카메라 옆에 여기 관역같이 생긴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뷰 자체가 현재 카메라 뷰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작업을 그럼 언리얼 엔진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C4D 파일부터 저장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파일에 Save Project As를 해서 저는 EX라는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C4D to U이라는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C4D 파일 이름도 C4D to U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같은 파일을 시네웨어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시네웨어로 저장하는 건 여기 파일에 Save Project for Cineware라고 여기 있죠. 이걸 통해서 저장하는데 참고로 이 시네웨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면 C4D 파일인데 언리얼 엔진과 같은 외부 소프트웨어에서 임포트가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진행을 해볼게요. Save Project for Cineware를 해서 여기 같은 이름으로 하되 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언더바 Cineware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을 한번 켜볼게요. 저는 언리얼 엔진 지금 5 버전이고 다른 9 버전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게임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게임에 기본으로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똑같이 C4D2U 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맵이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 맵은 무시하고 새로운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에 새 레벨 이걸 통해서 새로운 레벨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베이직을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 자, 그럼 이런 오픈월드가 하나 생겼죠. 언리얼을 처음 다루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언리얼에서는 이런 레벨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3D 툴에서 씬 파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처음엔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움직여보면 3D 파일과 이렇게 비슷하죠. 저는 마우스 패닝이 C4D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해서 여기 에디터 개인 설정에서 여기 뷰포트에 가서 가운데 마우스 패닝 선택 반전을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가운데 마우스가 C4D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벨도 한번 저장을 하고 시작할게요. 파일, 현재 레벨 저장. 자, 이 콘텐츠라는 폴더 안에 C4D2UE 언더바 레벨이라고 적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라는 이 창에 이렇게 콘텐츠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레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창이 지금 없는 분들은 여기 창에서 콘텐츠 브라우저 이걸 이렇게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폴더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이 언리얼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 C4D2U라는 아까 프로젝트를 생성했었죠.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폴더들이 제공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컨텐츠라는 폴더가 있죠. 보통 여기에 언리얼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모든 리소스들을 담아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리얼을 봐도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있고 여기 콘텐츠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콘텐츠라는 곳에 이렇게 모이는 소스들과 여기 콘텐츠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리소스들이 동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C4D2UE 레벨이라는 레벨이 저장돼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저장이 돼 있죠. 자, 이번엔 아까 저희가 저장한 C4D 시네웨어를 여기로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켜줘야 하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면 세팅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플러그인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쪽에 시네 이렇게 치다 보면 데이터 스미스 C4D 임포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활성화해 줄게요. 이게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렇게 플러그인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재시작을 하라고 명령을 주는데 재시작을 하고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저도 재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다시 레벨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그럼 아까 저희가 만든 이 레벨이 나오죠. 이번엔 여기 상단에 이렇게 박스 옆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 데이터 스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파일 임포트라는 게 있죠. 이 데이터 스미스는 이렇게 외부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한번 파일 임포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저희가 저장했었던 C4D 파일이 있는 이 폴더에 들어가서 아까 저장했던 C4D2UE 시네웨어라는 제가 저장한 C4D 파일을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콘텐츠라는 폴더 안에 집어넣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확인을 할게요. 모두 가져오겠다. 임포트. 자, 여기 아웃라이너 창에서 플로우라는 이 오브젝트를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뷰포트를 보면 여기 레벨 C 안에 저희가 만든 C4D 프로젝트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텐츠라는 폴더 안에도 여기 C4D2UE 시네웨어라는 폴더 이게 하나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관련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C4D2UE 시네웨어라는 폴더 안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가 있을 건데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생긴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탭이 하나 새로 생성되면서 시퀀서라는 탭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여기 언리얼 엔진 애니메이션 관련 부분을 컨트롤하는 창인데 이 창에 대한 설명은 꽤나 복잡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퀀서에서 여기 하단에 재생 버튼,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재생을 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잘 들어왔죠. 보면 이 큐브 오브젝트에 대한 여기 커브 에디터 애니메이션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커브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말인즉슨 필요할 때 임포트를 한 한 개 오브젝트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추가나 수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라이너 창을 자세히 보면 여기 카메라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카메라를 여기 시퀀서 창으로 이렇게 들고 와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면 여기 타임라인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기 저희가 설정했던 이 카메라 앵글 그대로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여기 위로 향한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금 뷰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거 탭을 콘텐츠 브라우저로 바꿔서 다시 콘텐츠에서 들어가서 여기 머티리얼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름 지은 이 레드라는 머티리얼과 그린이라는 머티리얼이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티리얼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속성들 자체가 C4D 머티리얼 속성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구현을 하면서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C4D에서 설정한 머티리얼 속성을 언리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언리얼로 간단하게 임포트를 해보면서 확인한 결과는 이 시네웨어를 통해서 언리얼로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되면 첫 번째 이 모델링 오브젝트를 거의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고, 머티리얼 아까 보셨죠? 레드나 그린 같은 그런 머티리얼들, 그리고 아까 시퀀서 창을 통해 확인하셨을 건데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즉 큐브가 여기 아까 포지션 X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됐었죠. 즉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과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애니메이션까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큐브가 이렇게 포지션 X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모션이 잘 들어왔죠. 그리고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카메라 값도 잘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VW 매핑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즉 시네웨어로 언리얼에 임포트 가능한 것들은 일단 모델링, 그리고 C4D 머티리얼들, 그리고 기본적인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 애니메이션, 그리고 카메라 값 정도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네웨어로 언리얼에 임포트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C4D 고유의 기능들은 임포트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적용했던 이 디포머 효과 있죠. 이 디포머 밴드 효과가 언리얼에서는 빠져 있었죠. 이렇게 보면 큐브에 디포머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런 밴드, 디포머 같은 C4D 고유의 기능들, 이런 것들은 언리얼로 바로 임포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수입에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었죠. 그리고 밴드에도 이렇게 보면 스트렝스 값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었는데 언리얼 엔진에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모델링 기능들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기능들에 있는 고유의 애니메이션 기능들이라든지 여기 디포머 같은 것들, 이런 C4D 고유의 기능으로 만드는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은 시네어를 통해서는 언리얼로 바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UV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브젝트 창에 이 머티리얼을 클릭해보면 여기 머티리얼의 프로젝션 방식이 UVW 매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UVW 매핑은 일명 저희가 UV를 편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UV를 완전히 수동으로 편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VW 매핑으로 된 UV들은 언리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여기 프로젝션을 이렇게 클릭하고 있어 보면 C4D 자체적으로 프로젝션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플랫이나 뭐 실린더리컬, 큐빅, 프론탈 이런 식으로 C4D 자체적으로 이렇게 UV를 프로젝션 해주는 방식들은 그 UV 방식이 언리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UV를 이 UVW 매핑을 통해서 완벽하게 펴준 UV들만 이렇게 언리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C4D 뿐만 아닌 모든 툴들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시네웨어로 언리얼로 보내는 방법 외에 FBX나 알람비 그룹 프로젝트를 보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UV 같은 경우 이 UVW 매핑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션 방식들은 언리얼에서 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네웨어로 언리얼에 임포트 할 때 이 C4D 고유의 기능들이 임포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에서는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시네웨어 같은 경우 언리얼 엔진과 호환되는 기능이 엄청 많고 매년 그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보면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네웨어 방식 말고 FBX나 알람빅으로 언리얼로 임포트 해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